고3 때 성적으로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었지만 꼭 의학계를 진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재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먼저 제가 먼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학원이어야 했으며, 그리고 엄격한 관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의대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자습 분위기가 좋았다는 점입니다. 타 학원들에 비해서 엄격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습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하면서 살이 되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수능 성적과 평소 성적과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의고사 성적이 일일이 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간파하시고 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경우에는 수능 직전에 본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되게 걱정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를 간파하시고 이에 많은 학습 태도 그리고 저의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수 때 6평 이후 9평 이후에 슬럼프가 왔었는데, 이때 성적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슬럼프가 왔었고요. 이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그리고 부모님과의 전화를 통해서 극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수 때는 슬럼프가 딱히 없었는데 이미 재수 때 경험도 있고, 그리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을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숙학원의 경우 학습에 방해 요인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교우 관계 등 인간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가 어긋날 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친구가 없이 혼자 그냥 밥 먹는 친구 정도만 있었고, 그리고 이 말보다 또 중요한 게 인강이나 실전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지만 이를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강을 전혀 듣지 않고 학원 커리큘럼만 충실히 따랐습니다.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매번 풀기도 했지만, 그래도 주로 한 거는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성적은 오르시긴 할 텐데, 이가 오른다고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겸손하게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시고 힘든 만큼 도약할 것입니다. 국어의 경우는 현역 때 수능 때는 60 몇 점의 4등급, 그리고 재수 때도 평소에는 1, 2등급 왔다 갔다 하다가 재수 수능 때는 이제 또 그것도 69점 정도로 4등급 맞았고, 하지만 이제 3수 때는 국어는 96점 맞았고요. 수학은 제가 현역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70 몇 점을 맞았지만 재수 때는 그 성적이 올라서 89점, 그리고 수능 때는 92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과탐도 재수 때는 망했지만 3수 때는 그래도 다행히 잘 나와줬습니다. 먼저 각 시기별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열심히 안 했거든요. 예를 들면 현역 때는 뭐 물론 안 했긴 했지만 그냥 내신만 조금 맞춘다는 느낌으로 했고요. 그래서 재수 때는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모든 휴가를 다 나가고, 그리고 영화를 볼 거 다 보면 놀 걸 다 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3수 때는 제가 휴가도 절반 정도만 나가고 이 학원에서 주말에 노는 것도 다 안 놀고 자습하는 위주로, 그래서 하루에 공부가 10시간 정도 나오게끔, 이런 일주일에 50, 60시간 나오게끔 공부를 되게 매진했습니다. 일단 6월 이전에는 기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설사 작년에 기출을 많이 보고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기초부터 탄탄히 쌓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이제 6평을 보는데, 6평 이후에는 이제 6평이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 엔제 등을 풀면서 자신이 어느 점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리고 단순히 실력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어떻게 내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그거를 강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3 곱하기 4를 암산하면은 이 42가 나오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13 곱하기 4나 14 곱하기 3은 이제 암산하지 않고 적어서 푸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편까지 본 이후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는데, 저는 그 실전 모의고사나 엔제 등을 풀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나 엔제를 풀면서도 기출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보면은 바로 나올 만큼 토 나올 만큼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출이 가장 기출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 같은 경우는 수능 한 달 전에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화장실을 가고 그리고 밥을 먹는 등 생활 패턴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이 선지의 어떤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문을 자주 읽어보는 게 만약에 공부가 안 되거나 그러시면은 그냥 책 읽는 느낌으로 국어 지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걸 연습해야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영어도 단어를 많이 알고 그리고 이 내가 독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자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화학하고 생명을 골랐는데 이 과탐을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히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께 어떻게 이걸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제가 이거를 체화를 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